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좀 몇 가지 실제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순열과 퍼뮤테이션과 그 다음에 자연수의 분할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마 이전에 우리가 순열이나 혹은 그 자연수의 분할에 대해서 어, 몇 개의 경우가 있는지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런 순열이나 혹은 그 자연수의 분할이 그냥 단순히 몇 개가 있는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순열이 있고 그리고 자연수의 분할이 어떻게 가능한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간단한 예제를 하나 생각을 해보죠. 퍼뮤테이션 관련해서. 자, 1부터 5까지 수가 적힌 구슬이 5개가 있는 주머니에서 두 개의 구슬을 이제 차례대로 꺼낼 때, 구슬에 적힌 두 수의 합이 소수일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생각을 할 때는 단순히, 5개의 구슬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순열의 그 경우의 수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구슬이 어떠한 숫자를 우리가 선택을 하느냐 하는 실제 그 순열의 모습을 실제 순열의 그 경우들을 우리가 쭉 나열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그러한 순열을 우리가 추출하는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이라는 리스트가 주어져 있고 자연수 K가 주어져 있을 때 permute이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작성을 하고 싶은데요. permute LK라고 이제 우리가 호출을 하게 되면 L이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K개를 선택하는 모든 순열을 우리가 다 나열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알려주는 그러한 함수를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permute 1, 2, 3, 2라고 한다면 1, 2, 3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모든 경우를 우리가 쭉 나열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즉 1, 2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 1, 3 혹은 1, 2, 3 즉 실제로 선택하는 경우의 개수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하는 것을 전부 다 쭉 나열을 한 결과를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permute이라고 하는 함수를 작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바로 답을 이제 확인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K 값이 0보다 같거나 작거나 아니면 리스트의 원소의 개수보다 K 값이 크게 되면 그렇게 선택하는 순열은 없으므로 empty 리스트를 리턴을 하면 되겠고,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계산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K가 1인 경우에는 즉 1, 2, 3에서 하나만 선택을 하는 경우는 1만 선택 혹은 2만 선택 혹은 3만 선택하는 경우밖에 없을 테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L에 속하는 각각의 원소들마다 그 원소 하나를 성분으로 하는 리스트를 이제 다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sult라고 하는 것을 이제 empty list부터 출발해서 그 result에다가 A 하나만을 이제 가진 리스트를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result가 다 계산이 되고 나서 return을 하면 될 텐데요. 자, K가 1일 때는 그렇게 하면 되고 K가 1보다 큰 경우에는 recursion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가 2가 되는 경우에는 1, 2, 3에서 우선 1을 하나 선택을 하고 나머지 2, 3에서 하나를 더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1, 2, 3에서 2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1, 3에서 하나를 더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리커전의 사용을 하기 위해서
L에 있는 length를 생각을 하고요. 자, i번째 그 인덱스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range를 썼으니까 0부터 그 length 바로 전까지 i가 바뀔 텐데요. 자, i 해당하는 원소를 우리가 a라고 하고 a는 이미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k-1개를 추출을 하기 위해서 L이라는 리스트에서 그 슬라이스를 써서 다음과 같이 i번째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로 구성된 리스트를 우리가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스트를 L2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A는 우리가 선택을 했으니까 L2 나머지에서 K개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에서 K-1개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리커전을 사용해서 얻어오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얻어온 결과에다가 A를 추가를 하면 될 테니까 이 결과에 속하는 각각의 경우들, 이 P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1, 3, 2, 1과 같은 리스트가 될 텐데요. 거기에 이제 A라는 것을 추출했다라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A 하나만을 가진 리스트와 이 P를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append를 하고 그것을 이제 return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면 잘 그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퍼뮤트 함수를 사용을 해서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5개의 구술에서 2개를 선택하는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경우가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어떠한 값이 소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함수를 우리가 먼저 하나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작성을 했었고요. 자, 이것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일단은 리스트를 1부터 5까지 성분으로 하는 리스트를 만들고 그러한 이름을 이제 볼즈, 구슬들, 공들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기에서 2개를 선택하는 모든 방법을 리절트로 우리가 할당을 하고 각각의 리절트, 즉 5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각각의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그때 적힌 수의 합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니까 P에 속하는 값들을 합을 한 다음에 그 값이 소수인지를 이제 생각해보고 그것이 소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다가 우리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5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순열 중에서 두 수의 합이 소수가 되는 경우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 경우 중에서 우리가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이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리절트의 경우의 개수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개수라는 것이 확률이 되겠죠. 그러면 5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순열 중에서 두 수의 합이 수가 되는 경우들이 쭉 나열이 됐고요. 자, 확률까지 계산해 보면 0.5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경우의 수가 몇 개 되지 않으니까 손으로도 계산을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비슷한 문제를 조금 더 크기를 늘려보면 즉 구수를 100개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2개를 뽑았을 때 두 수의 합이 소수일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는 손으로 계산하기엔 굉장히 좀 지루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파이썬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볼만 1부터 100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range를 써서 1부터 101까지로 한다면 1부터 100일 바로 점이 100이 될 텐데 1부터 100까지 얻은 것을 이제 리스트로 바꾼 다음에 동일한 일을 이제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경우들이 다 나열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확률은 맨 마지막에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0.212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확률만 이제 출력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순열과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자연수의 분할과 관련된 문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의 분할 우리가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자연수 어떤 n이라고 하죠. n을 몇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것을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합으로 나타낼 때는 이제 합의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연수의 분할을 생각할 때는 합의 순서를 바꾸더라도 이제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수 n을 이제 분할하는 이제 경우를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편의상 크기 순서대로 우리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자연수 n을 k개의 자연수로 우리가 분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순서 크기를 다음과 같이 n1이 가장 크고 분할된 그 숫자 중에서는 그 다음에 n2가 그 다음 이제 더 작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크기 순서가 되도록 우리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n을 k개의 자연수로 우리가 분할을 할 때는 이 k는 1보다는 당연히 커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n보다 커질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자연수의 분할인데요.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자연수의 분할을 하는 경우의 수만을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n1, n2, nk가 어떻게 표현되는지까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던 자연수의 분할의 경우의 수는 pnk로 경우의 수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각각 경우의 수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까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6을 자연수의 분할로 이제 나타내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한 개의 자연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뭐 6 하나만을 가지고 나타내면 될 것인데요. 두 개의 자연수 합으로 표현할 때는 5 더하기 1, 4 더하기 2, 3 더하기 3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방법이 몇 개가 있느냐라는 것만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은 그 방법이 세 가지일 때 구체적으로 얼마 더하기 얼마인지까지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5 더하기 1, 4 더하기 3 더하기 3 분할이 되는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6을 3개의 자연수 합으로 분할하는 경우는 모두 세 가지가 되고, 구체적으로 값들을 보면은 411, 321, 222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경우의 수는 뭐 다음과 같이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경우의 수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값을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자, 그런데 이러한 자연수의 분할과 이제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을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같은 종류의 공 n개가 있을 때 같은 종류의 상자 k개에 빈 상자가 없도록, 즉 상자 k에 공을 하나 이상을 넣는 거죠. 그랬을 때 그렇게 넣는 경우의 수가 바로 자연수 분할의 개수와 동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n1부터 nk를 각각의 빈 상자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전체 n개의 공을 k개의 상자에 이제 나누어 넣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상자에 몇 개의 공을 넣었는지가 우리 관심사이기 때문에, 결국 자연수의 분할의 개수가 결국 이 공을 상자에 넣는 경우의 수와 동일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간단한 예절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이 13개가 있는데, 이것을
저금통 같은 종류,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저금통에 5개가 있어서 5개 남김없이 넣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어느 한 저금통을 이제 그 생각을 할 때 각각의 저금통에 최소한 하나 이상은 넣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가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분할의 개수가 되겠죠. 분할의 수, 즉 13개를 5개로 나누는 분할의 수가 될 텐데요. 자, 이거 경우의 수만 알고 싶다면 PNK만 알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경우들 중에서 그 5개의 이제 저금통에 넣은 그 숫자들을 봤을 때 그 숫자들이 소수가 되는 그런 상자가 2개가 되는 걸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단순히 PNK가 얼마인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할이 되는지까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경우에서 5 더하기 1, 4 더하기 2, 3 더하기 3으로 이제 나누어질 때 소수가 2개가 되는 경우가 이 경우가 되겠죠. 3 더하기 3. 이 경우는 이제 소수가 하나가 있죠. 이 경우에도 소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런 상황까지 생각을 하고자 한다면 분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하는 것까지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ition number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를 우리가 그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n, k, 그리고 ub, upper bound의 약자인데요. 이 세 개의 값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 3, 2를 전달하게 되면 5를 3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을 하되 그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할 때 가장 큰 자연수가 즉 n1, n2, nk 그러한 자연수가 최대로 2까지만 사용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5를 3개의 자연수로 분할을 하되 각각의 자연수가 2 이하가 되도록 이제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2 더하기 2 더하기 1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한 경우 다음과 같이 리스트로 나타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파티션 넘버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그 파라미터 UB는 옵셔널 파라미터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생략을 하는 경우에는 앞에 있는 이제 두 값만 이제 입력을 한 거니까 5를 3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하는 모든 경우를 다 반환을 하는 함수를 우리가 원하려고 합니다. 자, 뒤에 그 값을 생략을 하면은 이러한 제약 조건, 즉 각각의 값이 2보다 같거나 작아야 한다는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모든 경우를 다 그 반환을 하는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그 함수의 헤더를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UB는 upper bound는 디폴트 밸류가 9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넣어줄 때는 그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생략을 할 때는 여기서 생략을 했죠? 생략할 때는 이제 UB가 난으로 이제 입력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략할 때는 5를 3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하는 모든 경우가 이제 두 가지일 텐데, 이러한 두 가지 경우가 이제 리스트 형태로 다 표현이 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함수 작성하는 것도 여러분이 잠깐 포즈를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같이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함수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이제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세 번째 파라미터는 옵셔널 파라미터 형태로 작성을 했고요. 디폴트 밸류는 난으로 했습니다. 자, 우선 k가 그 앞에서 n을
k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을 할 때 k는 1과 n 사이여야만 하죠. 따라서 k가 1보다 작거나, 즉 0 이하거나, 혹은 k가 n보다 크게 되면 그렇게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으므로 empty list를 return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k가 1일 때는, 즉 n이라고 하는 자연수를 한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은 그냥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6을 하나의 자연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6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n 하나만을 성분으로 가진 리스트, 하나만을 가진 리스트로 리턴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k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이제 이 경우도 아닌 그런 경우에는 recursion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ecursion을 사용을 이제 하는데 그 이제 upper bound라고 하는 이제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가장 큰 값을 하나를 정하고 나서 나머지를 우리가 또 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리커전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어퍼 바운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퍼 바운드가 이제 특별히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n을 k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할 때 지금 순서 크기를 다음과 같이 했으므로 앞에 있는 n1이 가장 큰 그 자연수인데요. 가장 큰 자연수 n1이 될 수 있는 최대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n1이 가장 크게 되려면 나머지가 제일 작아야 되겠습니다. 즉 나머지가 전부 1이 되는 경우가 n1이 가장 크게 되는 경우가 될 텐데 나머지가 전부 1이 되면은 여기에 합을 한 것이 k-1이 되겠죠. 따라서 n1은 n에서 k-1을 뺀 값이 n1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upper bound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n에서 k-1을 뺀 값을 l이라고 일단은 먼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l은 특별한 upper bound 조건이 없을 때 이론적으로 최대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upper bound 값이 주어져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upper bound가 난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자가 특별하게 값을 입력을 한 경우에 해당할 텐데요. 자, 그러한 경우에 이 upper bound가 이론적인 upper bound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텐데 이론적인 upper bound는 L이지만 그 사용자가 이 함수를 호출하는 사람이 더 작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upper bound L을 우리가 사용자가 지정한 값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생각해 볼 것은 그 n1의 최대값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봤는데 n1의 최소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n을 다음과 같은 합으로 표현할 때 가장 큰 n1이 가장 작아지려면 n2부터 nk가 가능하면 커야 될 텐데요. 그 경우가 뭐냐면 결국 이 n을 k개로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을 k로 나눈 몫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몫만큼 n2부터 nk가 갖게 되고 그 나머지 해당하는 부분을 n1이 가지게 되면 n1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값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n1을 k로 나눈 몫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s를 나머지 n1부터 n1이 아닌 나머지 n2부터 nk가 s라는 몫을 이제 가지게 될 텐데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이 s 곱하기 k-1이 될 텐데요. 자, n이 k의 배수라면은 이제 n1도 그 몫이 될 텐데 만일에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으면 그 나머지 부분만큼 이제 n1에서 값을 이제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s가 이제 몫을 생각을 했는데 그
만일에 이제 n이 k의 배수가 아니라면, 즉 나머지가 0보다 크다면 그 n1은 그 목보다는 하나만큼 더 커져야 되고,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n2에서 nk에서 이제 나눠서 적당히 이제 분배를 이제 하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s를 1만큼 더 늘려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위에서 L과 S, 즉 N1에 분할을 할 때 가장 큰 N1의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L과 S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있는 i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부터 S-1 사이에 있는 값들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씩 줄여들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끝에 있는 값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S-1 바로 전까지니까 S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포문을 사용하게 되면 L부터 S까지 반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L과 S 사이에 있는 i는 이미 내가 그 분할해서 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즉 N1을 정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정하기 위해서 리커전을 쓰는 겁니다. 자, n에서 i는 이제 정했으므로 나머지가 n-i가 되도록 우리가 분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를 우리가 분할할 때 k-1개로 이제 분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가장 큰 값을 i로 정했으니까 그 분할을 할 때 각각은 i보다는 최소한 같거나 작아져야 되는 그런 조건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분할하는 모든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이제 방법들에 있는 제의들에 대해서 제의가 이제 이런 하나하나의 이제 방법들이 되겠죠. 그런 것에다가 이제 i를 n1을 이제 가장 처음 그 뽑은 녀석을 이제 가장 큰 녀석, 정한 녀석을 그 추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append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분할을 다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약간 좀 복잡하긴 한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지금 원하는 결과가 잘 얻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모든 파티션에 대한 구체적인 그 표현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다면, 자, 그 특별한 그런 경우 중에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프라임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자, n이 13, 13개의 동전이었죠. 그리고 저금통이 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티션 하는 경우는 모두 생각을 하고, 자, 한번 쭉 나열을 해본 다음에 모두 몇 가지 경우가 있는지를 한번 출력을 해보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경우는 그 저금통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소수가 되는 저금통이 딱 2개가 되는 경우니까 프라임 넘버만큼 있는 그런 그 상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값을 2라고 정한 다음에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각각의 분할에 대해서 P에 대해서 자, 그 분할에 이제 표현된 숫자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할에 있는 각각의 숫자에 대해서 그 녀석이 프라임 넘버면 프라임 넘버에 해당하는 상자가 있는 거니까 그 상자 수를 0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증가를 시켜주고, 그런 일을 다 한 다음에 결국 n박스에는 그 이러한 파티션 안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프라임이 몇 개가 있는지가 n박스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 값이 2가 되는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리절트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를 출력한 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원하는 경우를 출력을 해보고 몇 개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분할하는 전체 경우는 이만큼인데 모두 18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경우가 모두 5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구체로 보면은 73 소수가 2개가 있죠. 여기도 32 소수가 2개가 있고, 55 소수 2개, 52 소수 2개, 22 소수 2개가 있습니다.
그 조금 전과 같은 경우는 뭐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손으로 뭐 직접 해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 문제를 조금 바꿔서 숫자를 좀 키워보면 예를 들어서 동전은 25개, 저금통을 9개로 한다면 조금 손으로 하기에는 좀 번거롭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파이썬을 사용을 해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동전의 수가 소수인 상자가 5개인 경우를 한번 다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네, 뭐 이 부분은 잠시만요. 네, 여기서는 지금 이제 여기를 i를 이제 1부터 k 플러스 1 이제 바로 직전까지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로 분할하는 거, 2개로 분할하는 거, 모든 이제 9개로 분할하는 것을 다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그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조건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이 표현하고는 약간 조금 서로 대치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각 저금통에 100원 이상 넣는 경우의 수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걸 좀 문제 좀 바꾸죠. 아, 그, 여기서 각 저금통에 100원 이상 넣는 경우가 아니라 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그래서 하나의 그 저금통에만 이제 다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뭐 2개의 저금통에다가 다 넣을 수도 있고. 자, 그랬을 때 동전의 수가 소수인 상자가 5개인 경우들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자, 각각의 분할들을 다 고려하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모두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나타나는데 맨 마지막 결과만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이 녀석은 조금 제외를 하고 출력을 해보면 그래도 좀 많기는 하지만 전체 경우가 전체 분할의 개수 1291개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이제 분할이 쭉 되어 있는데 141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141개에는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로 분할하는 경우도 있고 앞쪽을 보면은 조금 적게 분할을 하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았습니다.